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왼쪽에 제가 이제 감튜브고 오른쪽에 이제 만기 아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오늘은 일단은 지난 또 수요일 9월 25일이죠. 넷플릭스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미스터 맥마흔을 저희가 이제 보고 왔고, 총 일단 6부작이었고 제가 보니까 러닝타임이 한 다 합치면은 300분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아까 이제 뭐 저희 스맥다운 중계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번역 관련된 문제를 많이들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1화 초반부를 보는데 You're fired 했는데 이거를 그래 불태워라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불태워라? 그래서 이제 멈춰놓고 사진 찍어서 이제 형님한테 보내면서 아니 형님 맞지. 이거 뭐죠? 이렇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이가 없긴 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뒤에는 크게 신경이 쓰였다던가 그런 내용은 잘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 영상 자체가 이 레슬링 팬들만을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 이 레슬링 팬이 아닌 분들이 봤을 때 알아먹기 힘든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영상에서. 그쵸. 뭐 예를 들면 K페이브라던가 힐, 베이비페이스라던가 그런 부분들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서 뭐 예를 들면 힐을 언덕이라 했다던가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치. 저는 그래도 그 뒤로는 뭐 딱히 문제가 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레슬링 봤던 사람이라면 이 애티튜드 에라, 애티튜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하나 자체를 좀 고유 명사로 보기 때문에 그냥 애티튜드라고 했을 텐데 이거를 깡 따고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쵸.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뭐랄까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매니아 측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빈스 맥맨 이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주로 다뤘고, 라이트한 팬분들이나 일반 대중분들이 보시기에는 꽤 흥미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괴팍하고 또라이 기질이 있고 변태 기질이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매니아라면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다큐가 아니어도 사실 뭐 이 수많은 선수들의 인터뷰와 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근데 뭔가 지 혼자 자꾸 자가 세탁하려는 느낌이 자꾸 나요. 그래서 이제 뭐 다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말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은근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대놓고 뭐 자기 섹스 좋아한다 뭐 이런 걸 얘기 그냥 시원시원하게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대규모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자기 입으로 제 이제 뇌의 한쪽 절반은 일할 생각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무슨 생각하고 계시냐요? 색을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지랄하는 그 정도로 지금 머릿속에 색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색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생각이에요. 지금 80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 이야기 이제 연장선인데 이게 다큐 제목이 미스터 맥먼이잖아요. 그래서 전 처음에 빈스 맥먼도 있고 얘 원래 보면 빈센트 케네디 맥먼이잖아요. 그쵸. 근데 왜 미스터 맥먼이라 했을까? 근데 이제 나중에 영상 중간쯤에 나오는데 My name is not Vince McMahon 하고 My name is Mr. McMahon 하면서 이제 개새끼 사장, 뭐 섹스 마스터, 섹마 이런 모습들을 미디어에 노출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 인생이랑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로 미디어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 성추문 사건 같은 게 발생을 해도 에휴 씨발놈 그럼 그렇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영상 전체적인 흐름 빼고도 장면들이 되게 그 웃긴 장면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 필 머시닉 형님이 마치 필 머신이 존나 웃겼어. 그 형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딜을 기가 막히게 넣으면서 그 형님 진짜 빈스 싫어하나 봐. 빈스를 한 20년 동안 괴롭혀요. 계속해서. 앤서니 화이트 형님이 말했나? He don't see black, he don't see white, he only see green. 맞아. 그 사람 피부색 안 본다. 흑인 상관없어. 백인 상관없어. 오직
녹색 머니만 신경 쓴다. 그 부분 존나 웃었으면 또 보고. 그래서 이게 저는 느끼기에 이 다큐의 가장 그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이게 빈스가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방송을 가져다가 자신의 성적 판타지를 채우는 것으로 이용을 했냐,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거기도 나오지만 뭐 피해를 이렇게 주장하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맞습니다. 대중들에게 사건도 많고. 근데 지는 막 무고하다고 족지랄 하는데, 영상 끝날 때 보면은 그 세이블과의 관계는 합의 주고 마무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근데 자기 앞에서 말하는 거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누구 말을 믿는 게 상식선에 맞을까요? 당연히 씨발 세이블 말이 맞겠지. 그 애슐리 마사로 건도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군부대 애들이 이제 쿠웨이트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 보통 이제 레슬링 하잖아 우리가, 그 WWE가 거기 하는데, 거기서 걔가 성폭행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군인한테 당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빈스는 묵살했고, 그 건에 대해서 사실 인정된 건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뒤에 나중에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판도 건드리고, 여자 최초의 여자 심판이었나 WWF, 그 여자도 건드리고, 뭐 그 여자 건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새끼들은 직원도 존나 건드리고, 내부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많이 건드렸거든요. 지 권력으로 그거를 누르려고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되게 악한 짓이잖아. 솔직히 사람 새끼가 할 짓이 아닌데, 지금 여자 선수들은 만약에 그런 짓을 당했다 하면은 이제 미투 운동이 어느 정도 있었잖아. 그래서 이야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암묵적으로 입 닫는 부분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패터슨 얘기도 약간 나오잖아. 빈스 많이 까발려주는 흑인 늙은 형님 이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형님이 앤서니 화이트지. 그 형님이 시원시원하게 그래도 얘기해주는 편인데, 링보이들이었나 찝쩍거리고. 근데 자기 것도 만졌다. 근데 그거 거부하면은 모가지 날라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 리더로서 범죄를 방조한 거야. 알면서. 그거 몰랐다? 거짓말이지. 이야기했다는데. 이 부분 말고도 막 세이블 부분도 막 나오잖아 보면은. 근데 그것도 웃겼던 게 2003년인가요? 그 세이블이 돌아와서 그런 약간 성적인 거 둘이서 막 허벅지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이런 각본들 비서로 두면서 해. 근데 그게 자기 그 고소한 애잖아. 그래서 스테파니가 그 아빠 고소한 애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맞아. 빈스는 그냥 원래 미친 새끼니까 그런데 세이블도 웃겼어 솔직히 보면서.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다큐를 만들면서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좀 꼬인 것 같아요. 이 제작진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성 관련 사건 터져버리니까 빈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인터뷰 런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렇죠. 고소 당하자마자 스맥다운 오프닝에 나와가지고 그랬나? 그치. 자기 건재하다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좆지랄하는 거. 너 나 고소했어? 내가 지금 여기서 내려갈 것 같아? 자, 잘 봐. 이제 쇼에 나가서 얼마나 환호 받을 수 있는지 보여줄게. 특별히 뭐가 있는 거 아닌데 나가가지고 환호 존나 받고 내려가고 이시컬이 하는 게, 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사적인 감정으로 뭐 비즈니스를 망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잖아. 뭐 공적인 장소로 그 사적인 감정을 들고 오지 않는 거. 그래서 뭐 베스트 포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막 집단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이 안 좋은 상태에서 넘어온 애들 누구 있어? 대표적으로 에릭 비숍 나오잖아. 에릭 비숍을 자기 밑으로 들였죠. 결국에 링 위에서 You are fire 이거 하는 거거든. 그게 한마디로 자기랑 안 좋게 싸웠어도 다시 부르거나 계약하는 이유가 결국 너희는 이렇게 된다를 이 주변 백스테이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느껴졌고, 결국에는 WWE가 다 이겼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기의 힘을. 그래서 보면은 이 마지막 화에서도 이 새끼가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이길 것 같다는 확신이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 일 무슨 일 할지 생각한다. 이겨도 별로 안 기쁘다. 이 지랄 한 게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새끼 그 영상을 보면서 또 느낀 건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심한 새끼예요. 이 새끼 미친 새끼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첫 화부터 나오는 게 이제 당시에는 이 레슬링판이 지역구를 나눠가지고 활동하는 방식이었는데 선수들 막 갖다 키운 애들, 유명한 애들 영입 돈 많이 주고 영입을 막 세려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케이블 TV에 나가면서 WWF가 그 전쟁에서 한번 이긴 거다. 그치. 근데 WCW가 이제 덩치가 커져가지고 애들한테 지금 AEW 하는 것처럼 훨씬 좋은 계약 조건으로 그치. 돈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쉴 수 있게 해주면서 헐크 호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돈 네 받고 싶은 만큼 받고 1년에 몇 번 출연할래? 30번이요. 오케이, 알았다. WWF에서는 300번 뛰어야 될 거 10분의 1만 뛰고 돈도 더 많이 받고 그러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WCW가 덩치를 키우니까 이 새끼 바로 인터뷰에서 불쌍한 척하면서 그치. 우리는 가족 기업, 불쌍한 기업인데 저 대기업 개이 새끼들이 TNT 저기가 씨발 우리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척 존나 하고. 그래서 이제 만기가 이제 하자는 말 덧붙이면은 자기가 그 전국구로 애들 스타들 쏙쏙 빼갔잖아. 그래놓고 WCW 그 얘기하니까 자기들 스타들 다 빼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야. 그렇죠. 막 자기가 우리가 키운 선수들 빼갔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웃겼습니다. 또 하나 커튼콜 사건 나오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봤는지 몇 명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뭐 스테파니 같은 경우에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존나 멋있다 이런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언더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었다. 브렛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프로 레슬링을 죽였어요. 존나 극단적입니다, 이 형님.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 큼직큼직한 사건들은 사실 이야기가 많이 다뤄진 얘기고 진짜 뒷얘기, 쉐인 맥맨 이렇게 속마음 이런 거는 못 들어봤잖아, 우리도. 맞아요. 굉장히 좀 쉐인이 좀 딱하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긴 했어. 그리고 폴 헤이먼 형님이 확실히 이 말을 맛깔나게 해. 어떤 썰을 푸는데 그 쉐인 맥맨이랑 빈스가 그 식당에서 그 썰을 푸는 부분이 있거든요. 빈스가 봤을 때 이 아버지한테 이 비즈니스를 인계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 힘으로 결국에는 산 거예요, WWF를. 그래서 빈스도 자기 아들이 그런 식으로 하길 바라는 거야, 자기처럼. 그 스토리를 이제 폴 헤이먼이 풀어주는데 맛깔납니다, 진짜. 그래서 그 형님 나와서 스토리 뭐 하나 풀면은 이 포장을 아주 잘해줘요. 그 형님 붙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 유튜브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확실히. 아시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트리플 H는 그래도 좀 빈스 실드를 확실히 4위라 그런지 치긴 치더만. 어쩔 수 없죠. 치기 싫어도 쳐야죠. 거기서 또 하나 이제 그 가족 경영 쪽 파트에서 또 깜짝 놀랐던 거 하나는 삼치랑 스텝이랑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을 어디서 할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미친 영감탱이가 그거 돈 내고 볼 수 있게 중계로 하자. 흐지를 해가지고 싫다 하니까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그리고 나서 결혼식 6일을 앞두고 자기 딸이랑 노홀집 아는 매치를 했다는 사실이. 와. 진짜. 빈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오웬하트 죽고. 저였어도 약간, 제가 만약에 오웬하트가 형제였다면은 저였어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긴 해요, 솔직한 얘기로. 와,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를 쇼 머스트 고 온을 한다? 브렛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에 쉐인이 거기서 죽었어도 쇼 했을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했지. 근데 지는 했을 거라.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해요. 빈스는 새끼 했을 새끼예요. 저는 그 다큐 보면서도 그 장면 되게 불쾌했어요. 링에 피가 묻혀져 있는데 자기 동료가 죽었다는 거 아는데 레슬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관객들이 못 봤다, 어두워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 솔직히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그거 볼 사람들 다 봤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쇼크 먹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랑 사람이 죽은 거랑 이거 두 개는 얘기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베나도 그렇고. 당연히 뭐 거기서 쇼를 중단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지니까 그냥 쇼를 굴린 것 같거든요. 그 가족들은 뭐가 돼, 브레나트처럼. 이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빈스 그 새끼면은 당연히 했겠지만 이게 그래도 사람 새끼 구실을 해야지. 사람 취급을 해주지. 그러니까 사람 새끼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기, 성공하기 이전에 인간부터 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족병신이 성공하면은 그게 개소리를 해도 맞는 소리로 자꾸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서. 빈스도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한 사람이잖아. 근데
근데 이 새끼가 인성을 봤을 때 족병신이잖아 보면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이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면은 프로레슬링 볼마음 싹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업계 이 업계에 더러운 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솔직히 그 부분이 전 너무 많이 걱정됐어요. 이게 사람들 인식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추천을 해도 되는 작품일까? 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재밌긴 한데 나는 이게 참 일반인 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난 뒤 생각은 노인네 뒤질 때 돼서 좋은 인물로 남고 싶나 보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일에는 미친 사람이 맞아. 이 프로레슬링 일에는 일과 섹스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개새끼라는 거. 와, 씨발, 이 새끼 개새끼인 거 알았지만, 진짜 이 정도일 줄. 개새끼였구나.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별점을 주자면, 별점 또 매겨야죠. 저희가 이제 맨날 러 스맥 할 때 이 별점을 매기는데, 특별한 샤킹 모먼트 없었지만, 전체적 짜임새가 기가 막혔기 때문에, 유년기 시절부터 해서, 마지막에 가족들 이야기 플러스, 최근 1년에 이제 물러나게 된 과정까지 잘 보여줬다 생각해서 4.5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4.5점. 상당히 수작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제 추천할 수 있는 레슬링 팬이 아니더라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여러분들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